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밥쌤 김문영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과 7월에 지원하실 때의 서류를 우리가 제출하게 되는데 GPA하고 그리고 학력 인증 그리고 공인 성적 이런 부분들을 제출했을 때 환산 점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작년에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도 자료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A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GPA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4.0 만점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별로 4.3인 곳이 있고 또 4.5 만점으로 잡는 데도 있고 4.0으로 잡는데 편의상 제가 4.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맞는 GPA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가 보통 4.0 기준으로 했을 때 스카이 대학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서성한, 그래서 중앙대까지 서성안에서 중앙대까지는 여기까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여기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AT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여기 선까지 우리가 스카이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하점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470, 그죠? 1470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점수 때는 이제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이렇게 보면 고대가 조금 더 높습니다. SAT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를 좋아하는 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표준학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고대는. 그다음에 이제 토플이라든가 이런 부분. 근데 토플은 실질적으로 3특이든 12특이든 문과 같은 경우에는 100점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의치 약수안을 가는 학생들이 아니라고 하면 학원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115점, 117점 무조건 115 이상은 가야 된다 해가지고 토플에 너무 막 2, 3년씩 시간을 올인하시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매년 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의치약수안을 제외한 학생들이라고 하면 문과는 100점 이상, 이과는 최소한 90점대 후반 정도까지만 있어도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라는 거. 토익으로 이제 가는 애들 중에서 보게 되면 토익으로 합격하는 애들 보면 이제 한양대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한양대, 중대 이쪽 선 가는 친구들이 토익을 토플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했을 때 이제 점수를 가져가는데 보통 850선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한양대 같은 경우 합격했던 친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토익을 제출을 하는데 이건 기타 서류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반드시 제출해야 뭐 가산점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예전부터 없었기 때문에 벌써 10년 정도 이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건 없다라는 거. 그냥 기타 서류로 어머님들 제출하시는 거고 또 특별하게 지정된 학교들, 몇몇 학교들이 토플 점수 몇 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는 그 기준선을 맞춰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있어서 떨어지고 또 낮아서 떨어지고 뭐 높기 때문에 뽑아주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SAT 말고 ACT 같은 기준점들이 있는데 ACT는 이제 36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보통 32점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30점 이상만 돼도 사실상 토플 SAT하고 기준을 따져주면 1480점대가 되기 때문에 크게 뭐 변별력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미국 쪽은 ACT를 많이 보지만 우리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기타 다른 해외 지역들은 SAT를 많이 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점수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AT 같은 경우는 갈수록 지문들도 어려워지고 또 문제 유형도 새로운 것들이 자꾸 출제가 되고 있죠. 수학도 이제는 만점이 안 나옵니다. 항상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환산 점수를 이제 20점 만점으로 내신 부분을 잡아준다고 했을 때 20점, 19점, 18점. 그럴 때 GPA로 따지면 3.8 정도의 기준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환산 점수 기준표는 참고하시면 내년에 지원하실 때 그래도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지원하면 어느 정도 합격선에 들어갈 수는 있겠구나라는 걸 가늠하는 그 기준 자료로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올해 들어갔던 학생들의 이제 평균적인 합격 기준 최소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은 친구도 있고 낮은 친구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AP는 요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다음 페이지 부분에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 좀 표를 PDF로 환원 바꾸다 보니까 여기 좀 잘못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아래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좀 이따가 다시 세 번째 부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에 그 3특과 12특의 이제 합격 기준의 최소 요구 점수예요. 그래서 서영구를 보시게 되면 IB 출신인 학생들, 그죠? 대체적으로 다 40점 이상이 이제 평균적으로 되는 거고요. 거기에 제일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컨설팅 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요 정도 점수들이 합격하는 점수였다. 그 다음에 AP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고대 이상까지 스카이를 바라면 최소 7개, 많게는 뭐 15개, 17개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A레벨로 보시게 되면 연대하고 고대 봤을 때 연대는 이제 A스타가 한 개인 친구도 합격하는 친구도 있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뭐 2개, 기본적으로 최소 2개 정도를 가지고 간 친구들이 저하고 이제 했던 친구들은 그렇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제외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점 정도 돼야 되느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GPA로 평균 94점 이상인 학생들이 됐다라는 거고, 로컬 국제부. 이거는 뭐냐면 제외 한국학교로서 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가 아니라 이쪽 이제 중국이나 저는 이제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에 있는 교육국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중국 학교 내의 한국부를 이제 로컬 국제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데고,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이런 동일한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해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성대라든가 서강대, 한양대까지는 그 IB로 보면 38점 이상 최소, 이게 최소 점수예요. 물론 뭐 41점인 학생이 합격한 친구도 있고 40점 뭐 39점 다 합격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최소 점수가 이 정도 되더라. 물론 요거보다도 낮은 점수인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하고 이제 그 컨설팅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에서 받은 점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넣지 않았고 했던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소 5개에서 6개. 그다음에 중앙대나 이대, 홍동건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정도 개수인데 실질적으로 AP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주는 이 개수보다도 적은 합격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죠. 제외 한국학교라든가 로컬 국제부에 다녔던 그 한국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학교 GPA는 평균 점수 기준으로 잡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내년 3월과 7월에 지원하실 때 합격해야 되는 이제 고려 사항으로 보시게 되면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 활동, 즉 전공 적합성과 그리고 학교 내신 GPA가 우선 선발 기준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 제외한국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중에서 특별한 그 학력 인증 점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신만 가지고도 서울대를 대는 친구들이 있고 연대에 붙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아이가 얼마만큼 그 과를 가기 위해서 학교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여주고 또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공 적합성의 연계성을 얼마나 유지해 왔느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판단해서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보면 GPA가 조금 낮더라도 표준학력 인증시험 이건 왜냐하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고려대학교는 정량평가학교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많이 뽑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성안이라든가 중앙대 요 정도까지의 이대 뭐 요 정도까지의 학교들은 전공 적합성하고 학업 역량을 우선 선발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대학들은 이제 비율로 보게 되면 요 정도 3, 4, 3 비율로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그래서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3학년 1학기 끝날 때쯤 끝나기 전에 이제 서류를 준비하시게 되니까 그 미리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3년간의 2년 반간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이 부분에 적합한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 말씀드린 대학에 맞는 대학을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쟁률이 많았다, 너무 높았다, 이런 거에 전혀 겁먹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학을 지원할 때 상위권이면 상위권대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만큼의 준비된 학생들이 합니다. 뭐 어쩌다 운 좋게 걸려있겠지 해가지고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 프리하게 전체적으로 다 열어뒀더라도 12년 특례 애들이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해서 지원들을 뭐 학교를 20개를 쓴다든가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많이 쓰셔야 7, 8개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요번에도 그렇게 쓴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내년에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 없이 우리 아이가 정말 졸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선택하시는 게 우선이지 않겠냐.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토플에 관련되어지는 변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